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삼성전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오늘까지는 시장이 보합 장세로 가고 진짜 상승은 다음 주부터라고 했듯이 오늘 시장 상당히 상하방 흔들림이 심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장 초반 하락분을 모두 만회하고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정도로 삼성전자의 이번 상승은 확실한 근거가 있고 또 그 근거를 뒷받칠 만한 숫자가 있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의 주가를 상승시킬 근거와 그리고 그 숫자가 어떻게 나올지 심도 있게 한번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재미있게 풀어보도록 해볼 테니까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온 뉴스만 보더라도 여러 언론사에서 여러 증권사의 리포트들을 증거로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골자는 모두가 다 삼성전자는 내년에 올해보다 더 매출이 늘고 주가는 더 상승하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향 HBM이 아니라 주문형 반도체인 ASIC과 관련해서 시장이 더 크게 확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ASIC이란 무엇이냐? 말씀드렸듯이 말 그대로 주문형 반도체입니다. 그럼 이게 시장의 어떤 판도를 바꾸길래 삼성전자의 매출을 끌어올리게 되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구글의 주문형 반도체 텐서 처리 장치의 등장으로 인해서 엔비디아에 대한 위협이 커지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 대형 IT 기업들의 자체 개발 반도체가 기존 범용 반도체 시장을 위협해온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아마존 웹 서비스의 그래비톤이 있습니다. 세계 최대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운영하는 아마존 웹 서비스는 2018년 자체 개발 CPU인 그래비톤을 공개를 했고, 이후 그래비톤의 성능은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아마존 웹 서비스의 데이터 센터에 점차 도입이 확대가 됐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아마존 웹 서비스에 새로 설치된 인프라의 50%가 그래비톤을 사용했을 정도고, 이는 과거 데이터 센터 서버용 CPU 시장을 장악해왔던 인텔에게 아주 큰 타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타격은 동일한 범용 CPU를 생산하는 AMD가 아니라 최대 고객사인 아마존 웹 서비스가 만든 그래비톤 CPU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인텔과 같은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성능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비용 대비 효율이 높은 ASIC이 전력과 비용이 중요한 현재 인공지능 인프라 시장에서 유리할 것이라는 예측까지 있습니다. 특히 구글의 TPU는 엔비디아의 GPU 대비 최대 35%에서 무려 80%까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최대 고객사 중 하나였던 메타는 구글의 TPU가 뛰어난 성능을 보여줌에 따라서 TPU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PU는 AI 모델 개발 경쟁 구도에서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오픈 AI의 샘 알트만이 사내 직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비상사태라는 것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알트만 CEO는 챗 GPT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면서 광고 서비스 출시를 늦추고 챗 GPT의 성능을 구글의 제미나이 3.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업계에서는 구글의 TPU가 구글의 성능이 주로 오픈 AI에 사용하는 엔비디아 GPU에 비해서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구글 제미나이가 챗 GPT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주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TPU의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 구글은 챗 GPT에 비해 훨씬 뒤처지고 있기도 합니다. 구글 TPU 이후에 엔비디아의 위협이 될 수 있는 다음 제품은 바로 아마존 웹 서비스의 트레이늄 3 AI 가속기입니다. 현재 AI 서비스는 이전 세대 반도체인 트레이늄 2를 기반으로 제공되고 있는데, 트레이늄 3의 성능과 가격에 따라서 엔비디아에 상당한 위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구글과 아마존 외에도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체 AI 반도체인 마이야를 개발 중이고, 틱톡을 만든 바이트댄스 역시 ASIC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야 ASIC은 내년에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먼저 살짝 말씀드리면 이 마이야에 들어가는 칩을 삼성이 공급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 ASIC이 AI 가속기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산업 전반의 큰 트렌드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인텔, 엔비디아, 퀄컴과 같은 범용 반도체를 설계하는 팹리스 기업들이 시장을 주도를 했지만, 이제는 구글, 아마존, 애플과 같은 대형 기술 기업들이 자사 제품만을 위해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반도체 성능 향상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비용이 많이 드는 상황에서 자사 제품에 맞춘 맞춤형 반도체를 제작하는 것이 최적화를 통해 성능을 높이는 한 가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대형 기술 기업들의 맞춤형 반도체 제작을 지원하는 설계 하우스와 또 그 설계를 결국 제품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반도체 제조 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 같은 기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마이크로소프트의 ASIC 칩인 마이야 200의 HBM 탑재량이 내년 288GB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구글의 TPU V7e는 HBM 용량을 2024년에 32GB 대비 대폭 키우면서 성능을 향상을 시키고 있습니다. 메타의 경우 2026년에 출시 예정인 V3에 기존 LPDDR5 대신 HBM3E를 채택하면서 삼성전자의 HBM 신규 고객사로 급등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아마존은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HBM 탑재량을 꾸준히 증가시킬 예정이기도 합니다. 특히 2027년에는 엔비디아의 루빈 울트라와 ASIC 칩 간의 치열한 스펙 경쟁으로 인해서 HBM 시장의 규모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ASIC을 주요 고객으로 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2026년 HBM 총 출하량도 올해 대비 3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1분기에는 주요 ASIC 칩에 적용될 HBM의 판매량이 크게 증가하고 2분기에는 엔비디아 루빈에 탑재될 HBM4의 출하가 본격화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HBM 부분은 올해 대비해서 2배 이상 늘어나서 2026년에는 총 111억 기가바이트의 비트 출하량을 기록을 하고, 마찬가지로 2배 늘어난 27조 원의 기록적인 매출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혹시라도 경쟁사의 HBM4 제품 공급에 차질이 발생이 될 경우에 추가적인 매출 신장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거기다가 또 삼성전자 등 메모리 제조 기업의 감산 정책에 따라서 메모리 쇼티지가 나온 상황에서 범용 D램의 공급 가격이 시장 기대치를 넘어서고 있고, 2026년 ASIC과 엔비디아향 HBM의 출하량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면서 삼성전자의 주가는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마이크론의 낸드 공급 감축과 이 SSD 수요 증가로 인해서 낸드의 수급도 생각보다 더 부족해지고 있어서 안 그래도 올해 꾸준하게 상승한 낸드의 고정 가격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넘어설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삼성전자가 크게 수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올 한 해 주가 상승률은 기업 가치에 대비해서 삼성, SK, 마이크론 등 글로벌 D램 3사 중 가장 적게 오르면서 JP모건이나 맥커리의 보고서에 나온 것처럼 현재 아주 극단적인 저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상승 여력이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훨씬 높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포함된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은 여기서도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게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매입한 자사주 10조 원 중에 소각된 3조 원과 임직원 보상 1조 6천억을 제외한 5조 4천억 원의 상법 개정안이 처리가 되면은 추가 소각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주당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서 주가 상승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누차 12월이 되면은 무조건 외국인들은 다시 한국 시장에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강조도 드렸었죠. 단기로 하락하는 건 한국 시장에 문제가 있어서도 아니었고, 주가 상승 모멘텀이 사라진 것도 아니라 미국에서 생겼던 문제로 인해서 한국까지 영향을 받았던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1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 그 문제들은 모두가 다 사라졌고, 그리고 이번 연준의 금리 인하로 인해서 한미 간의 금리 차이가 더 가까워졌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리스크였던 환율도 이제는 문제가 없어졌습니다. 시장의 모든 전문가나 한국의 모든 증권사, 거기다 글로벌 투자사들까지 모두가 다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은 상수로 놓고 있고, AI와 메모리 슈퍼사이클은 최소 2027년까지 이어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스닥도 부양을 하겠다, 로봇이 AI 다음 먹거리다, 이제 시장 정상화됐으니 그간 조정을 받았던 조선이나 원전을 한번 보자, 아니면 최근 다시 꿈틀대는 2차전지도 체크를 해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시장에서 나온다 한들 한국 시장을 주도하는 건 삼성전자고 AI 그리고 반도체입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분할 투자로 가져가시면 되는 거고, 일단 주 투자는 삼성전자가 바로 1순위여야 됩니다.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에 대한 의심은 절대로 가질 필요가 없고, 앞으로 우리 여러분들은 즐거운 투자만 하시면 될 겁니다. 자, 지금까지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이 가능한 이유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투자에 큰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 끄고 나가시기 전에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